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이고요. 네, 전자방송 시작합니다. 하늘지기님, 혹부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몇 분 더 계셨는데, 네, 잠자는 마녀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거 조금 올려야 되겠다. 그죠? 네, 오, 좋았어. 이 정도 올라와야 있어야지 또. 사람이 높은 데 있어야 돼, 역시. 그리고 평범한 부자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볼까요? JM님, 형준님, 부자스통님, 오키님, 마카님, 행복만땅님, 서남순님, 생존 신고했어요. 네. 유연한 리치님, 승아아빠님, 이나님, 예스님, 어서오시고요. 천지우주님, 풍림부자님, 1톤짜리 황금님, SK팡님, 흥구가 기가막혀님, 흥구석이 요즘에 좀 기가 막히지? 네, 좀 내렸을걸? 기가 막히네요. 아, 변동성이 좀 크네요. 네. 지금은님, 잠자는 마녀님, 여기도 계시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요, 정효정님, 오늘 월급날 아니에요. 네. 월급날은 내일이긴 한데, 내일은 무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휴 동안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설날에 저 해드린 적 있었죠? 그때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때처럼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원맘님, 써니쌤님, 좋은날님, 꼭해낸다님, 부자오빠님, 형준님, 네, 형준님은 또 이쪽 인사하셨군요.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전영수님, 박정숙님, 최강우통님, 송혜님, 추미래님, 하트 좋아요. 나는 대박이다님, 윤홍원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곰툼님, 최수아님, 곤지붕님, 그리고 앙아뇨뇨님, 이게 뭐지? 네, 앙아뇨, 아뇨, 그건가?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찐빵님, 반갑습니다. 네, 20대 맞죠? 27점 보이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28 되지만, 그때도 27 되겠지, 아마. 네. 자, 덩크쇼님 어서 오시고요. KM님, KM킴님, 김영길님, 황마소님, 수비꼴님 어서 오시고요. 애청자시군요. 좋습니다. 네. 반대매매가 원래 그렇게 걸려요. 네. 그래서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죠. 네. 자, 예리사님, 행복주의님, 한사발님, 백억이님, 뽀기님, 깜찍정현님, PLC님, 꿈꾸는 삼님, 찐로저님, 초보아빠님, 윤지우님, 봄날 509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한사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야, 러블리피님, 오늘 일찍 오셨네. 네, 어서 오세요. 웬일이야? 시간 맞춰 오시고. 반가워요. 네, 짱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작합시다. 그라가스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만 출석 불러봅시다. 또 뭐 계속 나오겠지. 김민성님도 반가워요. 네. 아, 넌 너무 착해서 큰일이야. 출석을 다 불러드려요. 자, 종합지수 한번 봅시다. 오늘은 뭐 계좌가 좀 올라왔나요? 이제 뭐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쓰기는 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주가가 조금 상승하니까 그죠? 네, 최강파이님 어서 오세요. 행복주의님 이름 불러드려야죠. 양보레 사탕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반등을 좀 했단 말이죠, 그죠? 네, 이 반등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반등을 했다고 봐야 돼요. 네, 반등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약한 상승이 아니라 오늘은 제법 강한 상승이었어요.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대 상승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살펴보게 되시면 긴 음봉 다음에 폭 안겨 있죠. 누가 이 음봉 안에 뭐가 안겨 있어요? 양봉이 안겨 있죠. 이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풀이해요? 네, 이거를 상승 잉태형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불립니다. 상승 잉태형이에요. 그러니까, 임산부 같죠? 배 안에다가 이제, 네, 빨간색 아가를, 네, 이렇게 딱 데리고 있다. 그래서 상승 잉태형. 반대로 이게 양봉이고 이게 음봉이다. 그러면 하락 잉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겠죠? 이렇게, 네, 양봉이 길고 그 몸통 안에 이제 색깔이 다른 캔들이 들어가 있으면 파란색이면 하락 잉태형, 빨간색이면 상승 잉태형 이렇게 됩니다. 상승을 잉태했으면 어떻게 돼요? 인고의 세월 끝에 아가를 뽕 하고 나오면 네, 이
양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싸 올라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 잉태형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 많이 하락한 다음에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상승 추세의 어떤 처음 시작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기술적인 어떤 캔들 분석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네, 행복한 뜬기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규모 자체가 큰 상승이었어요. 네. 근데 특이한 점은 수급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물론 이제 오늘 금융투자가 좀 매수로가 들어가긴 했어요. 기관적 매수가 들어가겠지만 5,800억입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있었고요. 연기금도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금융투자 혼자서 매수를 열심히 해준 거거든요. 자, 이 금융투자의 매수는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단기 반등. 지금 뭐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되게 재밌는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고생을 뒤지게 했는데 오늘 그냥 반짝 올라가니까 기분이 또 너무 좋은 거야. 아, 신난다 막 그러면서 야 이제 올라가니까 네 집문서 갖고 와 빨리 빨리 집 팔아서 주식 사자. 오늘이 그날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아요. 명희형님 어서 오세요. 근데 사실 행복한 공간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 물론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내일까지도 상승이 연결되고요. 이제 뭐 다음 주 만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가장 나쁘게 만들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디폴트였거든요. 이 디폴트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10월 18일까지였잖아요. 10월 18일까지 이제 뭐 한계 치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김갑중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한 13일이나 한 15일 정도 요때쯤에 이제 해결 방안이 나와서 16일쯤에 이제 해결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아니고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이겠죠. 뭐 8일 아니면은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악재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괜찮지. 나쁘잖아요. 괜찮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재를 일단 소멸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들이 좀 달라지죠. 야, 미국 디폴트 안 되게 되면 이제 경제 괜찮은 거 아니야? 자, 경제가 괜찮아지면은 일단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경제 괜찮아지면 망하는 거 아니잖아. 망할 거 없으면은 일단 수익률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이나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우상향으로 잡혀 있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악재가 소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목님 어서 오시고요. HQ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Q님은 Q 이런 거 잘하시나? Q 네, 귀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여보 끼우 주먹 빡 나는. 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일단은 시장의 하락을 끊어내는 그 하나의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제법 강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이제 긍정적이었다. 지난번 이제 9월 말에 나타난 반등은요 0.2%대. 그래서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좀 애매한데 연속적으로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 더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 오늘 반등 나가는 부분도 물론 연속 반등이 있어야지 돼요. 네. 주가가 이제 반등의 첫날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1일이잖아. 오늘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나서 여기 이제 5일선 같은 경우 있죠. 요런 거 이제 뚫어서 넘어가 주게 되면 이제 긍정적 포인트가 됩니다. 3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처럼 막 1.5%대 이상 상승을 해줘야지만 3000을 넘어가게 되는데 3000 넘어가면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질 테고요.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요 정도 한 2980 그러니까 뭐 한 1% 정도 한 0.8 0.9 정도만 올라가서 이제 5일선 위로만 주가를 올려놔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 즉 단기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야. 근데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보질 않았어요. 수익이 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매수했더니 수익이 났어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 위치가 되겠구나. 자, 떨어지는 위치에서 내가 좀 참아냈고 아니면 떨어지는 위치에서 매수를 더 했더니 수익이 났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봐, 지금 바닥이잖아. 이 생각으로 접근이 들어온단 말이죠. 딱 보고 있으니까 수익 나거든. 그러면 투자 심리가 확 개선이 되겠죠. 그게 이제 내일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반등이 시작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를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큰 상황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여기 310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는 거 큰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이 60일선 넘어갔을 때 이제 추세가 바뀔 거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훨씬 더 크게 벌어졌어요. 어디하고요? 이때는 60일선과 이격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21선과 5일선의 이격이 이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61선을 넘어가는 포인트는 여기만큼인데 요거는 요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상당합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것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완전 다르겠죠. 그러면 저기까지 올라갈 때 일단 지친단 말이에요. 지쳐요. 누가 지쳐요? 단기 접근은 한 사람들이 지치겠죠.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지만 반등은 3050에서 3100포인트 요 수준의 저항대. 그래서 단기적 반등은 일단 뭐 다음 주까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겠고요. 만기를 전후로 해서 살짝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예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쌀 던져서 하는 거 아니잖아. 팍 던져가지고 이것은 11일, 12일까지 올라가겠구만. 하지만 13일, 14일은 조심해야 해. 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네. 뭐, 그냥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내일 반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포지션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요 부분. 5일선, 최근 이, 이동평균선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줄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 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는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반등은 일단 시작이 됐어. 그래서 내일까지도 일단 주가 상승했어. 5일선을 넘어갔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사? 막 살까요? 네. 막 사도 사실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매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내일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한 7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막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종목별 공략을 좀 잘해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돈이 없어요. 네. 현금 들고 있으면은 지금 같은 때 막 이것저것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돈이 없어. 돈이 없다는 거지. 돈이 없어서 뭐 일단 대응하기 좀 어려워. 또 한 가지. 돈이 있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엉망이에요. 이랬을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사는 거고요. 돈이 있긴 하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지금 엉망이 된 포트폴리오를 먼저 건드려 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뉴페이스를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돈을 가지고서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기존의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할까? 요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기존의 종목을 사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종목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얘네들을 정비해 가지고 이것들을 수익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얘네들 그냥 집어치우고요. 새로운 종목을 올라갈 것 같은 애들 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요. 기존의 것들을 일단 먼저 정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먼저 살아나야지 돼요. 살아나야 되는데 당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 뭐 이게 왜 빨리 안 되지? 당연히 안 돼. 왜냐하면 지금 9월 말 여기서부터 지금 10월 달 들어서서 빠진 거 요것만 우리가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이요. 네. 러블리피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떨어진 부분들을 절반 이상은 회복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많이 회복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주식이거든.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지수는요. 코스피가 1.7%에 코스닥이 3.3%가 떴어요. 네. 코스피가 1.7%에 코스닥이 3.3%예요. 근데 이 정도가 떴는데 종목들 같은 거 보면은 오늘 우리 뭐 종목들 여러분들도 보면 포트폴리오에 있을 거예요. 10% 이상 넘어간 것도 있죠. 플러스 10% 이상, 뭐 4% 이상, 뭐 5%, 6%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 1, 2%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3%대 상승 다들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수보다 더 종목은 상승률이 높아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너 들어와. 와, 씨. 일로 와봐. 너 방송 한번 나가. 일로 와. 올라와봐. 일로 와봐. 아, 계속 멍멍대가지고 문 열어놨어요. 네. 단풍이가 근데 멍멍대기만 하고 올라와봐. 일로 와봐. 저 새끼 웃긴 놈이네. 안 올라오네요. 이따가 올라올 것 같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방송하면 나오고 싶은가 봐. 네. 뭐 25%짜리도 있을 수 있죠. 오늘 뭐 한국선전이 26%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시장은 여기서 이만큼 빠졌지만 내가 포트를 구성하고 있을 때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게 이거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5% 빠졌다. 근데 이게 다 회복이 되잖아요. 종목은 플러스 10% 올라갑니다. 플러스 10% 올라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풍이 보고 싶어요? 일로 와봐.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너 이 자식. 자, 한번 봐보세요. 주원남님 슈퍼채팅 네. 3,300원 감사합니다. 짜짜. 짜짜. 됐지? 너 가, 알았어. 어휴, 저놈이요. 주원남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제가 평소에는 저러지 않는데 오늘 미쳤나봐요. 막 바닥을 막 긁습니다. 오늘 주사 맞고 왔어요. 쟤도 뭐 코로나 뭐 이런 예방주사 같은 게 있대. 그래서 오늘 그 주사 맞고 지금 방바닥 긁고 있습니다. 네, 그냥 소리 들려도 그러려니 하세요. 방송을 문을 닫고 하면 엄청 방해하는 놈이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엔 잘했는데.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네. 단풍에 더 인기가 많으면 안 되는데. 네.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내 계좌의 회복률이 빨라야지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들어가는 거 뭐 그것도 내가 종목을 잘 고를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한 2%밖에 안 오를 것 같지만 신규 종목은 한 10% 오를 것 같다. 그럼 이거 사시는 게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걸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는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개 닮았어요, 내가? 개 같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종목을 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내가 어떤 종목이 10%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20%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무 종목에 막 사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말이에요. 이미 내가 분석을 다 끝낸 주식이야.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어요. 아, 억울해. 난 이렇게 빠질 주식이 아닌데. 외국인도 많이 샀고 기관도 많이 샀고 실적도 좋은데 아, 이 시장이 빠지니까 내가 답이 없네. 아, 짜증나. 이럴 때 딱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 있었죠. 모진년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네. 그 나쁜 무리들 옆에 있으면은 괜히 잡혀가는 거야. 그런 거야. 억울한 거야. 괜찮은 주식인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잘 보세요. 시장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서는 비스님 어서 오세요. 네. 주린쌤 강의에서 네. 그게 어딜까? 네. 네, 아무튼 고마워요. 누군가가 저의 말씀을 또 제 이야기 좀 하셨군요. 네, 잘생겼다고? 유튜브로 오셔야 되는데, 그럼. 얼굴 보려면. 자,
뭐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 가지고요. 한 12%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12%, 15% 정도 빠졌는데 12%, 15% 정도면은요. 종목 입장에서 치면 한 20% 정도씩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주가가 만약에요. 여기 현재 시점에서 저 위치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짜리 종목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요. 플러스 40% 이상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까고도 그러니까 플러스 한 15%, 뭐 16% 되겠지. 즉 본전 회복이 아니라 장이 올라갈 때 주가가 딸려 올라가게 되면 내가 잃어버린 손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을 사가지고 대응하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더 요리하는 게 좋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일명 물타기라고 그러죠.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줘요. 그러면 수익률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 사는 종목이 시장 때문에 억울해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평단가 여기까지 낮춰줘요. 그럼 얘는 이만큼 올라갈 텐데 여기서 이만큼 회복하는 것하고 이만큼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지. 네. 비스님 어서 오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먼저 정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 비중이 커지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 비중이 커진단 말이에요. 비중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딸려오는 수익률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다 끝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다 끝냈다고 됐을 때, 아, 이 종목은 정말 괜찮은 주식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 포지션이 있고, 또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되도 않는 종목을 가지고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기본이에요. 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 안 올라가. 자, 생각해봐요. 오늘 반등을 하는데 주식이 안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간 종목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은 원래 반등이 느려요. 대형주들이 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오늘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건 조금 내려갔어.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올랐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주가 떨어질 때 올라갔던 주식이니까. 뭐 제일기획 이런 것도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괜찮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또 손절을 하라고 하는 거는 또 좋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자,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안 올라가는 주식도 있을 거예요. 내가 딱 보고 있는데 아, 이 주식은 정말 개 같네. 네. 왜 단풍이 같네? 아, 열받네? 왜 안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회복이 왜 안 돼? 라고 생각되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주식을 오늘 손절하느냐? 아니지. 왜? 왜냐하면 자, 오늘 올라갔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첫째 날이에요. 얼마큼 더 가야 된다고 그랬죠? 저항을 맞이하려면 3050에서 3100까지 이 정도까지 가져야지 돼요. 즉 하루 올라갔는데 얘가 안 올라갔어. 이거 가지고서 반등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대형주는 쉽게 안 올라갑니다. 대형주 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 대형주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떨어진 주식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대형주들은 여러분들 여기 이런 음모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형주 한번 보세요.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 같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요 시점부터 해서 대형주는 이제 사지 말자라는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먹을 만큼 먹었거든. 네,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돼요. 먹었으면 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먹었으니까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고 나서 계속 안 싸면 어떻게 돼? 배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병원 가야죠. 그럼 먹었으면 이제 배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겠다. 네.
차익 실현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차익 실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차익 실현의 목적은 뭐예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한 건데 얘네들이 이 종목을 버릴 것 같아요? 대형주를 못 버리지. 왜?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사야 돼. 사야 되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한번 겁을 줬는데 안 팔았어. 무슨 생각 듣겠어요? 얘네들은 가격이 쌀 때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주가를 많이 떨어뜨려 놓은 상태, 지금 많이 빠졌다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직 얘네들이 살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바닥 근처일 수 있어요.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어떤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오기 어렵지.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대형주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생각하신 것보다. 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오는 부분이지만 대형주들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네들은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뭐, 하이닉스로 했으니까 하이닉스 봅시다. 하이닉스 봐보세요. 나 여기서 샀거든요. 그때 뭐 다 아시죠? 10만원에 산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좀 나오고 있는데, 자, 하이닉스 생각해 봅시다. 그게 많이 안 빠졌어요. 지금 대비해서.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때 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올라가겠지. 물론 이제 이 시점 대비해서 더 빠졌어.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면 주가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들도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거나 시장을 데리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면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 매수가 되겠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어요? 85,000원. 뭐 이 정도. 왜냐면 여기는 매물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85,000원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 얘네들은 급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차익 실현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아직도 수익 중이야. 아직도 안 팔았다면. 우리도 매수한 게 8만원대인데요. 여기서부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아직도 수익 중이에요. 이만큼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익 중이야. 얘 급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누가 급한 거야? 위에서 산 사람들이 급한 거죠. 왜 안 올라오냐? 시장 반등 나오는데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 다 털겠지. 털고 어디로 가요?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으로 또 가겠죠.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받을까? 기관이 받든 개인이 받든 누군가 받겠죠. 개인은 안 받겠지. 개인이 파니까. 기관이 받든 외국인이 받든 누군가 받겠지. 그게 뭐냐면 저점에서 물량을 받아가는 내용들입니다. 왜? 뭘로 만들어서? 공매도든 아니면 차익 실현이든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개인들을 하여금 못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대형주도 못 버티잖아. 왜? 돈이 없잖아요. 이제는 빚내서 비투로 막았었는데 8월 달에 비투로 막았었는데 지금은 빚을 못 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소형주, 중소형주 팔아가지고 대형주에다 집어넣든가 아니면 반대 매매를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것 같거든? 그럼 어쩔 것 같아요? 그냥 파는 거지. 뭐 반대 매매 나오기 전에. 그럼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개인들이 물량을 다 팔고 떠나. 그러면은 저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럼 얘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상황은 항상 그렇게 됩니다. 자, 대형주의 장세가 올라됐으면 얘들이 끝까지 가게 되면 얘네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쭉 떨어지면 그 시점에서 누가 올라가면 중소형주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 연초부터 중소형주를 교체 매매를 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대형주가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왔죠. 얘들 또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면서 자금이 또 어디로 가요? 대형주로 갑니다. 이거는 간단한 이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중소형주 이 위치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중소형주를 따라 들어갈 것인가, 대형주를 따라 들어갈 것인가. 물론 종목들에 따라서 다르죠. 뭐 중소형주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다 떨어지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대형주가 다 올라가느냐 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흐름을 타고 들어가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덩어리가 움직이는 이 큰 포지션만 잘 알고 있으면
매매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시장에 그런 포트폴리오 교체라든지 그런 거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돼요. 대중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그냥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면 돼요. 한 발짝만 딱 물러나 봐요. 지금 오늘 아침 시장 뉴스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시장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엄청 빠질 거다. 더 빠진다. 뭐 엄청나게 이제 주가는 더 하락할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 큰일 났다. 겁주는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은 일단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시장이 뉴스만 딱 보면 알아요. 다 목표 주가 낮춘다 그러지 완전 난리가 아니었어. 오늘 아침 시장 뉴스 한번 쭉 꺼내가지고 헤드라인 뉴스만 보세요. 증권 뉴스만 다 그렇게 나왔어.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새끼들이 겁을 많이 주는가 보구나. 그 뉴스를 딱 접하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깨졌잖아. 지난 거시기네. 어제 엄청 깨졌잖아. 말도 안 되게 깨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조금 올라가면 바로 팔고 싶지. 오늘 매도가 막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게 되면 무조건 매도를 하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어제 같은 때도 많이 팔았을 거예요. 안 팔아야 돼요. 그저께도 안 팔아야 돼요. 안 팔고 있으면 계속 내려가는데. 잘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만약에 어제 팔았어. 내가 어제 팔았다 이거야. 에이씨 시장 들어와서 안 되겠다. 이게 무서운데 어떻게 안 팔아? 그럼 팔았어. 팔고 다시 사지 오늘 샀을 수 있었을까? 어제 팔았어요. 오늘 매수가 가능? 매수 쌉 가능? 네, 절대 못하지. 오늘 매수 못해요. 왜? 어제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오늘은 1,500원부터 시작하거든? 어제 10,000원에 팔았는데 오늘 1,500원에 시작해요. 다시 살 수 있다고? 못 삽니다. 지금 생각은 살 수 있을 것 같죠? 못 삽니다. 왜? 나는 10,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수준에서는요, 또는 이제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주식을 팔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팔지 말고 꼭 팔고 싶다면 기다려. 반등을 무조건 기다려. 반등을 무조건 기다리면 오늘 팔려고 한 가격보다는 일단 높은 가격에서 팔게 될 거야. 그럼 그때 파세요. 단 1%라도 더 먹고 팔으라는 이야기야. 손실이 마이너스 20%에서 팔려고 했지만 손실이 마이너스 15%에서 팔으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마이너스 20%에서 안 팔고 이게 마이너스 15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제 파세요 라고 하면 안 팝니다. 왜? 올라갔잖아. 골 때리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나는 여기 그냥 헷갈려. 그냥 팔고 싶었다가 오늘은 안 팔고 싶었다가 희망이 보였다가 내일 또 만약에 변동성 보면 다시 파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절대 주식으로 해서 성공 못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가요? 어차피 주가의 하락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평생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주식을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떨어지는 걸 무조건 만나거든. 그냥 그때마다 쫄아가지고 그냥 팔 거예요. 그럼 절대 돈 못 법니다. 네. 장 떨어질 때마다 판다. 돈 못 벌어요. 왜냐면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갈 거든. 매도는 언제 해야 돼요?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팔아요? 올라가고 있는 중에 파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간 다음에 파는 거죠. 다 올라간 건 어떻게 알아요? 시세가 끝날 때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말을 해주죠. 그럼 그때 가서 알면 돼요. 네. 아마 세상에서 막 떠들 거예요. 시장에서 막 떠들 거예요. 야, 무슨 주식이 너무너무 좋아.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오늘도 10% 20% 올라가고 맨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파세요. 그게 대중과 반대로 가는 거야. 그때 팔면 돼요. 그럼 거의 대부분 거기서 고점이야. 모든 주식은 거의 대부분 90% 정도는 그렇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 테마가 갖다 톡톡 붙어가지고 갑자기 튀어가는 거, 더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개 중에 한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한두 개? 네, 한두 개. 두세 개도 안 돼.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90% 정도는 그럴 때 대응하면, 무서울 때 안 팔고, 무서울 때 사고,
기분 좋을 때 팔면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엔 거의 대부분 못 삽니다. 네, 대부분 못 삽니다. 꼭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지금 딱 오늘 양봉 하나만 나왔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죠. 물론 두근두근 하고 있지, 아직도 그냥 막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계좌 딱 들여다보면 어때요? 오늘 뭐 제 계좌 같은 경우는 오늘 한 3%? 네, 그죠? 오늘 한 3% 좀 올라왔죠. 어제 대비해서. 네, 3% 좀 올라온 것 같아요. 3%보다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어요. 대체적으로 오늘은 네, 4%대 이상 상승한 주식들이 좀 많이 있어서 3에서 3, 많이는 한 4%, 적게는 한 3% 좀 올라왔을 거라 생각해요. 자, 계좌가 일단 뭐 그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7월달 대비해서 얼마나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3% 올라, 4% 올라왔어요, 뽀기님. 그러면 된 거지. 이게 이 정도 했을 때 지금 요 3% 계좌 주식이 3% 올라왔을 때 코스피가 3% 올라왔을 때 그 정도 올라왔다.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14 그러면 앞으로 11% 10 여기까지면 12% 잡고 그러면 4번 더 하여튼 뭐 그럼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많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것에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상황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를 끌고 내려갔지만 반등이 연결돼서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반등 나갔다 또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슬슬 올라가서 3200을 넘어갔다. 그럼 여러분 계좌는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어 있어. 가만히만 계셔도. 가만히만 있어도 플러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상승보다 종목의 상승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냥 둬도 괜찮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둬도 괜찮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 본전까지만 올라가도 시장은 본전이지만 여러분 계좌는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못 올라가는 애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때 팔면 돼요. 지금 걔네들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반등하고 있잖아. 다 올라가고 있잖아. 못난이라도 1%라도 올라가고 있으면 되잖아. 오늘 마이너스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막 5%, 17% 막 이렇게 10%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아니면 오늘 단 1%라도 올라왔어. 그럼 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잖아. 네. 장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계좌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장이 내려갈 때 계좌가 내려가는 것은 그냥 맞는 거예요. 장이 내려가는데 왜 내 계좌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장이 내려가니까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장이 빠졌는데도 막 나는 수익이 꼭 나야 되겠어. 저는 전문가지만 말씀드리죠. 나도 계좌 손실 많이 봤어요, 지금. 네. 물론 지금 오늘 올라가서 또 다시 이제 뭐 상관없어졌지만, 네. 저도 지금 이제 뭐 8월달 급락에 이제 9월달 급락 7월달부터 이거 쭉 흘러내린 거 보면은 계좌 손실 났어요. 나도 돈 잃었어. 네. 근데 저는 뭐 별 걱정 안 해요. 왜? 어차피 그건 다시 올라갈 생각하니까요. 종목이 내가 계좌가 그냥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 내가 믿고 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우리 월급 종목 때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시장이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안 올라온 건 없잖아. 월급 종목 중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오늘 안 올라간 거 뭐 있었어요? 하이닉스 말고 오늘 뭐 있었어? 뭐 휠라홀딩스라든지. 한번 봐봐요. 최근 거 한번 봐봐. 휠라홀딩스. 오늘 2%또 올라왔지. 뭐 다 내렸어. 어차피 시장 내려서 다 내린 거라서. 뭐 삼성전기. 뭐 이것도 오늘 올랐죠. 오늘 올라가면 된 거야. SNU도 올랐죠. 네, 하이닉스는 떨어졌으니까 뭐 인터플렉스 뭐 다 빠지긴 했지만 네, 시장 빠질 때 빠진 거야. 뭐 어쩔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사실 안 올라간 거 없어요. KTIS 뭐 현대코퍼레이션 모다이노치 뭐 등등등 뭐 다 일단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럼 됐지 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저는 월급 종목 같은 건 안 팔아요. 월급 종목은 안 팔아. 어차피 장기적으로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마이너스 20% 났어요. 마이너스 뭐 20, 30% 난 건 없죠. 지금 한번 봐볼까? 몇 프로씩 냈을까? 마이너스가 가장 큰 게 그래봤자 한 20% 났겠네. 그죠? 네. 마이너스 20% 났다 칩시다. 그래. 마이너스 20% 났어. 월급 종목 마이너스 20% 났다. 네.
콤텍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콤텍은 그렇게까지 뭐 저거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콤텍 같은 경우도 오늘 올랐잖아. 콤텍도. 그지 않아요? 콤텍도 올랐지. 그거는 콤텍은 한번 중간에 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콤텍은 수익으로 한참 넘어갔었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팔았지만 그때 방송에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요때 팔아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받아서 또 파시면 좋을 거다. 그냥 갖고 계시면은 뭐 그래도 만 30%까지 안 갔을 텐데. 뭐 아무튼 네 이것도 오늘 올라왔죠. 네. 뭐 장이 빠질 때는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장 빠질 때는 그냥 다 빠진다 보시면 돼요. 장 빠질 땐 다 빠지는 거야. 대신에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주면 돼요. 오늘 플러스 나왔으면 돼요. 그럼 괜찮은 거야. 아, 좀 물려있으면 어때? 어차피 장이 만큼 내려갔는데. 장이 원상복귀 되면 다시 플러스 나올 거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절에서 뭘 했어요? 계속 사지 마시고, 그거는 또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뭐 계속 사는 건 또 그 좋은 전략은 아니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만약에 내일까지 반등이 나가서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월급 종목은 아마 지난 월급 종목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갈 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자, 지금 작년 시점에 이 코로나 시점에서 급락 이후에 반등 나가는 건 잘 보세요. 네. 우리는 매수로 어디서 들어갔냐면 여기서 들어갔어. 저는요. 이때 다 기억나시죠? 무방으로 제가 어차피 다 해드렸던 거잖아. 네. 무방으로 다 해드렸던 거니까. 이때는 손실이 안 났었을까? 손실 무지하게 났지. 네, 무지하게 났습니다. 손실. 뭐 여기서부터 어차피 손실이 계속 끌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무지하게 손실이 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인트가 딱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다는 얘기지. 기회는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자,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버렸어. 그럼 그 기회는 못 잡는 거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무서워서 팔았어.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삽니다. 왜? 내가 판 가격보다 높으니까. 저기서 저렇게 내가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을 팔지도 않았어. 네. 이해되세요? 그 정도 용기가 있으면은 주식을 팔지도 않았다고. 어차피 나는 그래 어차피 올라갈까 한번 네가 죽은 내가 죽네 해보자. 난 이 주식 믿는다. 그러면 가는 거지. 망할 주식은 아니잖아. 적자 나고 있거나 뭐 회사가 뭐 기울어져 가고 있다 뭐 감자를 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가는 거야. 그러면 반등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때는 보시면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포지션까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가 반등으로 가는 그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지금은 1차 반등이에요. 1차 반등. 내일도 상승한다면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차 반등은 일단 진행된다 보시면 되는데 약간 숨통을 틔워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여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매수를 꼭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매수를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반등 나갔다 또 들어오게 되면 하락 추세가 돼버려요. 만약 3100에서 넘어가지 못해버렸다. 그럼 하락 추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러면 하락 추세가 아니거든. 추세 전환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해도 돼. 그럼 이럴 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때 사는 것과 이때 사는 것은 가격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차피 여전히 물려있는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바닥에서 사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요 정도 딱 발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반등 시작할 때 그때 사도 괜찮아요. 급할 게 없어. 급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위치까지 올라간 시점에서 내가 계좌를 한번 들여다봐요. 뭐 잘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테고 괜찮아 보이는 애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 그지 같아 보일 거야. 시장이 그지 같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뭐 종목이라고 가만히 버티면 되겠어요. 다 떨어졌겠지. 엄청나게 떨어지지. 지금 삼성전자도 그지 같잖아. 이런 개 같은 주식. 네. 이런 개잡주. 삼성전자 개잡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다 그제 같아요. 지금 차트 보면은 뭐 답이 다 안 나와. 그냥. 네. 다 떨어졌거든요. 뭐, 이거, 삼성전자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삼성전자 답 안 나오죠. 뭐 이런 개 같은 주식이, 뭐, 이때 마찬가지. 3월 달에, 작년 3월. 뭐 이런, 네. 이런 개잡주가, 네. 큰일, 네. 이런 게 나오잖아. 네. 장이 떨어졌을 때는요, 잘 안 보인다고. 그런데, 장이 올라가면요, 그게 보여. 왜냐면 반등을 이만큼 해주고 나면, 자,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 기제를 타고 있어요. 근데, 회복 기제를 같이 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더 사주든가, 뭐,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쯤 됐는데도 비리비리해. 그냥 막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계속 그냥 못 올라가고 비리비리해. 그럼 이거 팔아도 된다고. 네. 이건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걸 팔아가지고 요쪽으로 더하기를 하시거나 새로운 주식을 사도 돼요. 그거는 언제 판단해야 되냐면 올라온 다음에 판단하라는 이야기요. 12,000원 감사합니다. 네. 단풍이 조합님 반가워서요. 슈퍼챗 고맙습니다. 단풍이 간식 사줄게요. 네. 이해되세요? 자,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은 항상 끝자락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 매수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말이 좋아서 바닥이고 뭐 운이 좋아서 상승인 거지.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운빨이에요. 운빨.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거든. 만약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버리면은 그냥 말짱 쾅 되는 거예요. 도루묵 됩니다. 그럼 지금 반등을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반등이 연결돼서 치고 올라가야지 지금 뭐 역회된 숄더가 나오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치고 올라가는 이런 바닥이 나오든 근데 이런 바닥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가 저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그런 바닥은 거의 없고요. 바닥은 거의 외바닥을 가거나 아니면은 쌍바닥을 치고 가거나 아니면은 역회된 숄더의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아래쪽 머리가 된다라면 반등 나갔다가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형태 쌍바닥, 이 삼중바닥, 네, 이 역회된 숄더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런 위치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걱정해야 되냐면 일단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개떡 같은 주식들 다 튀어나와. 그렇게 찾아봐야 돼요. 개떡 같은 애들 다 튀어나와. 다 나와. 병진이 형은 나가 있어.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지? 네. 삼성전자 나가 있어. 뭐 이런 거 뒤지기 싫으면 그런 거 말고 네. 이 개떡 같은 주식 애들 일단 골라내세요. 그때쯤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쯤이 되면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발목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얘네들한테 물려가지고 얘네들도 올라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얘네가 뭐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는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한 플러스 20%까지 마이너스 20%까지 올라왔어.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왔어. 그럼 냅둬도 돼요. 저까지 올라오면은 정성이 있잖아.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냅둬도 되는데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마이너스 뭐 35% 이 정도에서 빌빌대고 있다. 이거 팔아도 괜찮아. 네, 팔아도 괜찮아요. 네, 뒤쪽에 R자 붙어 있는 것은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됐을 때 반등을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나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새끼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애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파세요. 파셔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걔네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현실에 부딪히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이 계속 나와. 나는 월급 타가지고 계속 적립시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팔거든요. 그래서 월급 타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을 리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돈이 있잖아요. 한 달에 딱 하루 돈이 있지. 네, 딱 하루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돈이 없어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다음 달에 또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물려있는 것조차도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냅둬버려요. 월급 종목은 그렇게 다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월급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수익 날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이거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뭐 2달, 3달 사이에 또는 장이 뭐 3달 동안 계속 내려갔는데 여기서 뭐 월급 종목 왜 안 올라요? 왜 손실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답이 없어. 왜냐면 나는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계속 가져가는 주식이거든. 그 떨어지면 좀 더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이 좀 남으면 좀 더 살 수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월급 종목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부터 월급 종목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 상장 첫날 시가보다 빠지면은 네, 안 좋은 겁니다. 오늘 뭐 저거 원중 그렇게 됐어요? 아, 이런 거는 안 좋지. 이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6만 원대니까 2배 나왔네. 그럼 바로 파셔야지. 공모가 시작 얼마였어? 87,000원. 네, 이 정도 나왔으면 파셔야지. 안 팔았어요? 이건 내가 저거 안 해가지고 오늘 신경 못 썼네, 이제 보니까. 네. 이건 빠진다 봐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도 아직 공모가보다 높네요. 네. 공모가보다 높으면 뭐 됐지, 뭘. 네. 딱 오면 이제 처음부터 딱 하면 팔아야 돼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잖아. 딱 상장하고 나서 주가 물량 터지면 빼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종목을 말하면 답을 못 드립니다. 네. 잘 아시면서. 어쨌든 신규 상장 종목은 물량이 터져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빠진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모 가격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네. 그날의 주도주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날의 주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날 많이 오른 주식이죠. 주도주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주도 들어가는 거지, 그날의 주도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 뭐 급등주, 그날 많이 오른 주식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별 의미 없죠. 그날 뭐 어떤 테마가 있든, 어느 재료가 있든, 아니면 그날 뭐 뭔가 좋은 일이 있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돈이 계속 들어온다면 상관없지만, 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하셔야지 돼요. 종목을 안정없이 계속 사면 괜찮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주식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종목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한테 유리할 겁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조차도 종목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날도 상한가도 나오고 막 급등주도 나오고 막 그럴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 다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 사다 보면은 꼭 내가 사서 골라가지고 산 것만 떨어져. 안 산 거는 막 올라가. 아씨,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뭐야 이거 막. 근데 다 살 수는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지.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는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100개 정도 뭐 보유하는 거. 물론 100개 갖고 있으면 경기 일으킵니다. 네. 그냥 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막 그냥 경기 일으키고 뭐 머리가 벌써부터 복잡해질 거야. 100개를 어떻게 하지? 근데 100개 정도는 괜찮아. 100개 정도는 괜찮고요. 뭐 200개, 300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지.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 초보자 분들이거나 아니면 돈이 한정되어 있는 분들은요, 이걸 할 수가 없어. 네. 이걸 할 수가 없어. 내가 50개, 60개가 있는데 돈은 한 개도 없어. 근데 주식을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팔고 있는데 다른 좋은 주식이 또 보였어. 사야 되겠는데 어떡할 거야? 돈이 없는데. 돈 어떡할게요? 그럼 이제 괜히 그냥 와이프 지갑에 손대고 애들 지갑에 손대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여보!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막 비 오는데 먼지 나게 또 맞고 막 쫓겨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안 돼. 근데 종목이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종목이 많으면 좋아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종목 하나별로 봤을 때는 이게 뭐 100만원어치 사가지고 에이씨 10% 먹었는데 뭐 이게 뭐 10만원 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되는 건 그래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포트폴리오 자체를 보게 되면요. 이게 덩어리가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수익률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종목이 많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다만 많이 살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거는 적립식 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아들 종목도 100개가 넘어가거든요. 100가 한 50개, 60개? 거의 뭐 2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것도. 그 중에 이제 공짜 종목이 한 40여 개 됐는데, 응? 방송 다 끝났는데 뭘 또 웃겨달래. 40여 개 됐는데, 그냥 한 뭐 15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걔는 돈이 많아서 되는 건 아니죠. 꾸준하게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돈을 주식 계좌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타이밍이 아니면 안 사는 거야. 네. 오늘 타이밍이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살 거 뭐 있지? 왜냐면 우리는 돈 있는 거를 못 보잖아. 예수금에 딱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오늘 사야 되잖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그래요. 예수금에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은 이제 일단 못 보는 게 이게 한국인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근데 기존에 있다고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오늘 몇 타이밍이 아니야. 에이씨 됐어. 그럼 딴 거 사야지. 네. 못 참는다고. 일단 지르고 봐. 그럼 종목이 늘어나요. 네. 그렇게 되면 가능해. 근데 내가 돈이 없는 상태라면 그거 불가능하죠. 뭐 다른 건 살 것도 아니고 뭐 기준이 있는 것도 못 사고 막 그렇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못 가는 것을 일단은 정리를 해서 잘 가는 쪽으로 넘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수익이 잘 나오게 되면 이것을 수익 실현해서 쪼개가지고 2개를 사든 3개를 사든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꾸준하게 늘려가는 전략들, 즉 수익으로 포트폴리오 늘려가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금이 없어요. 돈이 씨가 말랐을 때,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을 때, 아니면 돈이 조금씩 들어올 때, 아니면 내가 돈이 지금 예수금은 엄청 많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죠. 손해본다고 뭐 정리 못할 건 없죠.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팔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손절매도 같은 거는 원래부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하시면 되거든요. 네. 원래부터는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원래부터는 손절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시면 뭐 손해보고도 뭐 팔 생각, 그럼 안 파시면 돼요. 근데 안 팔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돈이야. 네. 네, 문제는 돈입니다. 돈. 그러면 계속 나는 손가락만 계속 빨고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못 가는 주식과 잘 가는 주식. 못 가는 거 팔아서 잘 가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은 어느 정도는 용납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은요, 시간적인 오류라든지 또는 이제 종목이라는 것이 어차피 지금 못 가는 거지만 나중에도 못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꼭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식 그냥 안 파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돈이 왼수 아니에요. 돈이 왼수지. 네. 돈이 없으니까 다른 주식을 사거나 뭐 그렇게 해야지 되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는 거 좀 느린 거 팔아가지고 네. 그 뭐 다른 주식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나중에 돈 생기면 또 이걸 다시 사든가 뭐 그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딱 정해진 자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있나요? 목적. 이 목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145억 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는데 실화예요. 네.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뭘 했냐면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다 그냥 손절했어요. 친구, 자식, 형제, 자매, 와이프까지. 가장 1번으로 와이프를 먼저 바꾼다네. 복권 당첨. 배우자를 먼저 바꾼대.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집이요, 차요 막 이렇게 듣는데 정답은 배우자였어요. 배우자를 가장 먼저 바꾼대. 복권 당첨되면. 야, 진짜 그런 거야? 아무튼 뭐 그래서 배우자부터 해가지고 다 바꿨대. 다 바꾸고 뭘 했냐면 큰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뭐 자동차 트랙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뭐 난리 하면서 막 돈을 다 썼는데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지금은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 네 그냥 그 거리 청소부인가 뭐 그거 하고 있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큰 돈이 떨어졌다.
뭐 100억이 떨어졌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부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부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아침 5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부자들은 어릴 때부터 아침 유대인이라고 5시님 그죠? 이 슈퍼채팅 유대인들이 만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제 자식 교육을 시킬 황수사님 때 감사합니다. 자, 너에게 만약에 $1000가 생기면 너는 이걸 가지고 뭘 할래? 이거 뭘 할래? 그럼 그 목록을 막 애들이 쓴대요. $1000가 있으면 뭐 아이에게 뭐 친구들에게 사탕도 좀 해보고 뭐 이거 해보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럼 그 다음에 야 너한테 $2000 생기면 넌 뭐 할래?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5살 때부터 시작한다네. 6살 때는 또 뭐 뭘 막 쓴대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돈이 생겼을 경우에 뭘 하겠다라는 목적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50살이 됐을 때 아니 뭐 2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큰 돈이 나에게 갑자기 1억 천금이 떨어지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파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큰 돈이 생기게 되면 그 돈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막 그러다가 막 그런다네. 그래서 주식 계좌도 목적성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 지금 주식 계좌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돈 벌라고. 막연하게 그냥 노후 준비.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노후 준비라면요. 노후 준비는 그냥 내가 3천만 원 넣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뭐 50억이 돼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집어넣는 것처럼 매달 강제로다가 단돈 얼마씩이라도 계속 집어넣는 게 노후 준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1억 있는 거 넣어놓고서 이걸로 노후 준비 끝나는 거야? 주식으로 넣으면 이게 나중에 100억이 되겠지? 100억이 되겠지. 네, 될 수 있겠죠? 가능할 수도 있겠지?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계속 키워나가야 돼. 계좌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접근, 요렇게 접근, 요렇게 접근. 자, 매달 얼마씩 집어넣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달 집어넣지 않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네.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은 매달 내가 주식 계좌에 돈을 집어넣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매달 어떻게든 간에 저축하는 것처럼 주식 계좌에 돈을 넣으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을 안 해요. 왜? 어쨌든 주식은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지금 27살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50살, 60살 아니지 50, 60이 한 80쯤 돼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 이제 더 이상 아우 나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일 못하겠네. 아이고 이제 놀고 먹으란다. 이제 그 경로당 김할머니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이 되면 네, 그 순간까지는 내가 뭘 할 거예요? 계좌를 계속 키울 거 아니야. 어차피 시간이 많잖아. 나 그때까지 주식을 안 팔고 갖고 가겠다 이 얘기야. 저는 한번 주식 계좌에 들어간 돈은 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왜냐면 이제 80부터는 좀 이제 질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젓가락도 못 들 텐데, 젓가락들이 힘이 있을 때, 네. 경로당 투어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해가 되세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계속 들어가서 그 주식에 계속 그냥 진입을 하게 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기 삼성전자 올해 초에 사가지고 9만 원대 물렸어. 9만 한 7천 원에 물렸어. 그냥 매달 한번 사보세요. 10년만 매달 사보세요. 무조건 수익이야. 거짓말 같아요?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넣어서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네, 남은 돈으로 좀 즐기세요. 노후 준비는 사실 주식 하나로 다 끝난다 생각해요, 저는. 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급 종목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차피 안 팔 거잖아. 어차피 망할 기업 아니잖아. 계속 들어놓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처음에는 이게 티가 안 나요.
처음에는 한 50만원 집어넣으니까 티 안 납니다. 근데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요, 티가 많이 나. 네? 티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100% 이상,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100% 이상 넘어가는 주식들은 어떻게 돼요? 원금 빼가지고 다른 주식에 갖다 놓고. 그럼 주식수가 또 늘어나죠. 공짜로 하나 더 늘어나잖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은, 시장이라는 게 한 번씩 기회를 줘요. 2007년도에도 그랬죠. 이때도 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아시죠? 근데 이때가 더 많이 올랐지만, 이때 2008년도에는 더 했지. 2009년도 이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계좌 이때도 한 4배, 5배 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 때마다 뭐가 생기느냐? 퀀텀 점프가 생깁니다. 퀀텀 점프가요. 그냥 순간적으로 벽을 넘어가. 이게 뭐냐면 98%의 기다림이고 2%의 상승이에요. 모든 주식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지 같은 주식도 있어요. 개떡 같은 주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매 포트폴리오는 저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계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작년 3월 대비해서도 제가 계좌가 3배인가 4배인가가 올랐어요. 한 350% 오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들 계좌가 400에서 1500이 됐으니까 네, 한 3배. 네, 3배 뛰었죠? 이게 이때는 마이너스도 났었지. 어차피 계속 주가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냥 나는 알랑곳하여튼 계속 사는 거야. 그러든가 말든가. 빠졌냐? 어이구 힘드네. 아이고 빠졌네. 아이고 무서워라. 더 사야지. 네. 아이고 무서워라. 정말로 그냥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무서워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월급날이 이날이었어. 그래서 이날은 안 샀을 거예요. 왜? 내일 더 떨어지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럼 한 며칠 기다렸다 사지 뭐. 근데 내일이 월급날이다 그러면은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도 되겠네. 이런 거는 있어요. 만약에 이날이 월급날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안 사는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날은 네, 월급날이 네,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서 그냥 샀지. 샀더니 떨어졌네. 이럴 수도 있지 뭐. 네. 이해가 되세요? 자, 며칠을 미뤘다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산 적은 없어. 내려가든 올라가든 전 주식을 계속 삽니다. 매달 사요. 똑같은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겠고 새로운 주식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삽니다. 내가 미친놈이라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망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면 쌀 때 사면 좋은 거잖아요. 더 싸지면요. 그럼 더 사면 되지. 그게 계좌예요. 자, 기회는 반드시 여기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누구보다도 먼저 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기회는 노리고 있으면 내가 꼭 처음에 1등으로 들어가서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상위권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 돈 벌어요. 문제는 살아남느냐, 거기에 동참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1등으로 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겠지. 만약에 오늘 여기가 저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려. 그럼 여기서 오늘 매수한 사람은 돈 많이 벌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여기서 한 사람도 돈을 법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고 여기서 매수하는 건 리스크가 없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추격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매수를 하죠. 올라가죠. 떨어졌다가 다시 튈 때 요때 추가 매수를 들어갑니다. 올라가서 더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테슬라입니까 이거? 그래도 괜찮네. 그거 괜찮은 말이다. 테슬라도 괜찮네요. 이럴 때 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도 그냥 이럴 때 올려 사는 게 아니라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조정이 들어오면 그거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사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장 매수할 일은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주가가 매수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이것도 언젠가 마찬가지 올라올 때 그때 추가 매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반등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좌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한번 여기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매달 내가 얼마씩 집어넣어서 종목을 계속
텍사스 맞아요. 종목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뭐 적금식으로 좀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자꾸 팔아가지고 새로운 종목 안 사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종목이 많아지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굴러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효도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돈을 매달 계속 불어넣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계좌의 규모를 점점점 내가 단돈 10만원씩이라도 계속 매달 키워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집중력만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사실 조정이 오거나 말거나 별로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뭐 계좌 살펴보니까 아유 뭐 계좌가 뭐 어제 계좌 살펴보니까 많이 내렸더라고. 네. 많이 까였어. 물론 아직도 수익 중이긴 하죠. 왜냐면은 뭐 작년 중반 네, 요때 매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계좌가 많이 튀어가지고 뭐 이만큼 빠졌다고 해서 뭐 계좌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수익 난 거 팔아가지고 했던 거라서 뭐 수익금에서 조금 까지는 정도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그냥 많이 빠졌구만. 많이 빠졌구만. 그죠? 위메이드도 수익 많이 났네요. 수익 나는 것도 있어. 가끔씩 그렇게 100% 넘어간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월급 종목인데 넘어갔잖아요. 100% 넘어간 것들도 있긴 있어. 네. 해상하고 화재하고는 서로 다르지 않나요? 네, 상해 쪽이잖아요. 현대 해상은. 화재는 화재 쪽. 화재는 화재 쪽이고 해상은 해상 쪽이지 않나요? 조금 다를걸요, 분야가? 네. 근데 어차피 보험주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게 그겁니다. 보험주는 분야가 다르든 뭐 같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채권에다가 투자하는 부분이라서 금리 인상 수혜는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만큼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점부터 대비해가지고 치면은 한 6% 빠진 것 같은데 계좌? 네. 그래서 오늘 3% 올라갔으니까 네 지금 얼마인지 세봐야 되겠는데 뭐 그 오늘 좀 많이 회복해서 오늘 3%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 시점 대비해서 한 6% 빠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때. 네. 어제 같은데. 네, 한 6% 빠졌던 것 같아요. 개떡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네, 뭐 이렇게 막 그지 같아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러다가 말든가. 네, 저는 주식에 손대지 않습니다. 계좌에 손대지 않아요. 그냥 놔뒀더니 오늘도 네 3%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 6% 빠졌으니까 요 기간 6% 빠졌으니까 더 빠졌을라나? 6% 빠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오늘 3% 올라와서 네. 마이너스 한 3% 남았겠지 뭐.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시 플러스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저는 3200포인트 정도 때 그때 여기 빠졌었잖아요. 요때 플러스로 다시 넘어갔었어요. 요 손실 구간이 다시 플러스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정도 떨어냈었죠. 네. 근데 뭐 다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월급 종목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네, 실제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회복은 하락보다 빠르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회복은 하락보다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등 구간을 조금만 잘 이용하시면 진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양봉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다. 이제 진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속적인 반등 무조건 나와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반등 이후에 추가 상승을 통해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와줘야 되고 추세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때는 또 본격적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때 엔지니어링을 알아서도 못 사셨을 것 같아요. 뭐 그때도 아마 엔지니어링하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네, 샀다가 떨어졌어. 네, 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손실이 있었어요. 한 달 손실이었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주가 올라가서 한 100%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된 거지. 네, 손실이 뭐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손실이 좀 있습니다. 네. 월급 좀 뭐 항상 물리고 시작하는 거라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합이었으면 잘하셨네요, 부자오빠님은. 맞아요. 네. 성격이 좀 다르죠. 어제
어제 한 3% 빠졌다고 오늘 3% 올라가나, 어제 보합이었다가 오늘 한 1% 올라가나, 네, 그냥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 종목들을 또 그 계좌를 어떤 식으로 내가 운영하겠느냐, 또 내가 주식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서 이제 판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반등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악재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소화가 됐기 때문에 또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종목을 정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왜냐면 월급 종목은 강요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네, 제가 매수하면 제가 계좌에 담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것 뿐이잖아요. 난 이 종목 오늘 살 겁니다. 나 이 종목을 이번에 월급 타서 매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려면 하시고요. 대신에 저는 월급 종목으로 길게 가져갑니다. 네, 그게 제 현재에 깔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수익이 많이 나면 좋은 거고,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저 녀석끼도 물려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몰래 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몰래 뭐 제가 주식을 갖다 판다거나 뭐 여러분들만 사게 하고 나는 안 산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막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고민들이 좀 생기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는 고민 같은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의 순리에 맡기세요. 네. 끌고 올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올라가고 주식을 잘 유지하고 홀딩 잘 하시면서 지금은 못난이든 이쁜이든 간에 다 데리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도 불구하고 못 따라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지금은 오늘이 첫날이에요. 네. 사실 뭐 처음에 만난 지 첫날, 오늘부터 우리는 1일 뽀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귀싸게 날라가지. 첫날부터 흥분돼요. 그러면은 귀싸게 맞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1일은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까지 이제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손도 잡고 뭐, 네, 어깨 동무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그렇지 않아? 첫날부터 뽀뽀하고 그러면은 요즘엔 다 그런가? 네. 요즘엔 그런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 옛날에 안 그랬죠. 손잡고 자면 애기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생기는가 봐. 네.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 또 세상이 바뀌었어. 네. 아, 내가 27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유료 종목도 똑같아. 어차피 물려 있는 거야. 네. 지금은 뭐 유료고 무료고 뭐 다 구분이 없어.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료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게 다르냐면 이제 팔지 말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지. 그죠? 네. 아, 그러게요. 특강 겸 할인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되려나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빠지고 있을 때 굳이 그래서 더 필요한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나요? 네. 유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벤트 같은 거 지나갈 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이벤트가 뭐 매달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달 뭐 좀 이벤트가 좀 비쌌나? 네. 그 사이트에서 하는 이벤트만 해가지고 제가 특강 같은 걸 할 만한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잘 못 잡고 있는데 특강을 하게 되면 네, 한번 이벤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뭐 봐서요. 네.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벤트를 해서 가격을 좀 싸게 하려면 특강 같은 거밖에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특강을 안 해서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괜찮겠다. 그죠? 지금은 이제 시장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점에서 뭐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매수했을 때는 뭔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뭐 8월달, 9월달 뭐 이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 떨어질 때는 저도 수익 안 나요. 네. 저도 수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장 떨어지는데 뭔 수익이 나겠어. 그러면 뭐 여러분들 굳이 뭐 싸게 가입하나 비싸게 가입하나 어차피 뭐 유료로 가입해도 장 빠졌으니까 손실 났어.
그거보다는 장 좋을 때 싸게들 가입하셔가지고, 그죠? 네. 장 좋을 때, 네, 싸게들 가입하셔가지고, 그럴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가입해 주시는 건 참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도 쌀을 사서, 네, 뭐, 밥을 지어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건 참 좋은데, 뭐, 그 가입하셔가지고 손실 나고 있어. 뭐 저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뭐 싸게 가입하신 분들이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오랫동안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야 뭐 수익 나온 걸로 이제 수익 파먹으면서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믿음으로 버티고 있거나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해보고 있었는데, 뭐 이번에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성주사는 좀 잘할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손해봐. 그러면 또 이제 기분 나쁘잖아.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장 안 좋을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제 방에 오셔봤자 뭐 그거밖에 없어요.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견디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가입하셔도 돼요. 내가 잘 견디게 해드립니다. 참아야 하는 일이로 그러면서 이제 가입하면은 사은품으로 대바늘이 나갈 수도 있어. 물론 돈은 자기가 써야 돼요. 네, 대바늘 좌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바늘을 막 허벅지 막 찔러가면서 막 참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장이 이렇게 나쁠 때, 장 빠질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손실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전 그거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장이 빠지면 저도 무조건 손실 나요. 네. 장 빠지면 손실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는 장이 빠져도 무조건 수익이에요. 아니야. 종목 하나가 수익이 날 수 있어. 종목 한두 개가 올라가서 뭐 급등이 할 수도 있고, 뭐 상한가 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또는 뭐 1년 전에 사놓은 주식이 100% 넘어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지금 최근에 가입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장 빠지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럴 때도 전문가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혼자 하면 100만 원을 잃어버리지만 전문가 같이 하면 50만 원밖에 안 잃거든. 하지만 잃어버리는 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구간을 거쳐가지고 나는 뭔가 준비를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네, 그건 뭐 돈이 뭐 얼마가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벤트 가격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당장 지출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거기에서 얻는 수익률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약세장에서도 유료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100만 원 잃어버릴 것을 50만 원만 잃어버리게 한다니까. 그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100만 원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50만 원 잃으면 내가 버틸 수가 있거든. 그 버텨서 일단 살아남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50만 원 잃어버린 게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락장에서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하락장에서 전문가가 막 수익을 막 내준다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전문가랑 가입하게 되면은 뭐 당장 상한가가 나오겠지? 네.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지 조금 더 손해를 본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수익을 더 많이 본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같은 때에는 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요. 왜냐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버렸거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안 한다고 던지고 나갔거든. 나 근데 너무 안타까워. 그거 진짜 진심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참 올라갈 텐데, 금방 회복될 텐데,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더 많이 좋아질 텐데, 너무 아까워. 근데 지금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떠나버리게 되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다시 살 수도 없거니와 주식을 다시 하고 싶겠어?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락장에서 나 수익이 많이 났어요. 하락장에도 수익 나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 좀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버텨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살아남아서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도록.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그런 거거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많이 올라갔을 때 또 그때 흥분하지 않게끔 잡아드리는 거. 주가가 또 올라갈 때 흥분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전문가가 하는 입장이지. 사실 투자는 다 여러분이 하잖아요. 내가 종목 문자 보내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다 사는 거 아니잖아. 물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거 다 사지 않잖아요. 에이씨, 뭐이 종목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자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가이드의 역할이에요. 전문가는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득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딱 그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게임 나오면 1등 할 것 같아요? 나 금방 죽어, 게임은. 더럽게 못해요. 아무튼 네, 반등 첫날입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분위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위기 좋다고 해서 또 막 형수님한테 뛰어가지고 흥분돼요 그랬다가는 안 되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되더라도 천천히 가서 저 놀부 동생이 오시다 밥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뛰어가지고 흥분돼요. 네, 갑자기 좋아진다고 또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꼭 그 부분만 명심하세요. 내가 너무 정직해서 사실은 네, 집에 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 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럴 때 항상 가입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쌀을 좀 보태주시고, 네, 아시죠? 네, 하여튼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아침 시황, 점심 시황, 저녁 시황 다 해드려요. 그 다음에 무료 방송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거기에서 힘을 좀 얻으시고, 장이 정말 대세 하락으로 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대세 하락으로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정말로 이상해졌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이 그렇지 않을 때는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이거는 무서워하면 안 돼요. 큰 하락이 나타날 때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은 근데 그런 대세 하락으로 갈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잘하셨네요, 간물주님. 네, 사실 진짜로 뭐 좀 여러분들이 약 올릴까봐 얘기 안 하지만, 네,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주식을 사와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냥 수익 조금 일부분 이만큼 수익 난 거 한 요 정도 잃어버린 정도밖에 안 돼요. 쌀론밖에 안 돼. 아직 요만큼 수익은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원금 대비 한 80%, 90% 정도는 수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사실 그래도 버티고 네, 에잇. 네, 미안해요. 오늘 조금 길게 했네요. 자, 근데 뭐 이렇게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도 대체공휴일이라 방송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27분 동안이에요? 그 정도까지야? 운이 좋네. 네, 운이 좋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유료 회원 가입하고 싶으신 뭐 궁금하신 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 하락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시면 수익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쯤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럴 때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멘탈이 너무너무 흔들린다, 뭐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신 분들은 전문가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지금 어차피 좀 잘 버텼어, 난 지금 좀 잘 견디고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무료 방송이나 아니면은 시황 방송만 잘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어요? 멘탈 잡는 데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앞으로 반등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다 몰라요. 요즘에 작두를 네, 가라오라고 시켜놨더니 작두가 없어서 못 탔더만.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내일은 일단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만기일 전후로 해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 지나가면 이제 거의 악재는 다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은 평생 사업입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달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고, 재수 없으면 막 6, 7개월도 떨어져요. 그렇지만 올라갈 때 보면 다 그 위로 올라가 있어. 주식을 안 팔고 있으면 다 그게 그냥 보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신 있잖아, 그죠? 자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수익만 나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 없더라. 많이 없어. 네. 태반이 도망칩니다. 이거 되게 희한하죠. 수익만 나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네. 말이나 못하면 아주 그냥. 네. 말이나 못하면 얼마든지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네. 주식을 팔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찔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근데 수익이 나면 얼마든지 기다리죠. 그 마음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응? 삼성전자도 1월달에 주린이 분들 사가지고 평생 갖고 갈 겁니다. 그거 왜 흔들린단 말이야. 왜 파냔 말이오. 그렇게 생각했으면 계속 사라고. 그냥 어쨌든 수익 날 거니까. 그죠? 비싸요, 해나님. 지금 88TV 가시면 아시긴 하는데 이벤트 할 때 하세요. 이벤트가 뭐 10월이니까 또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벤트 할 때 그때 제가 말씀 하지 않으셔도, 네, 제가 이벤트 할 때는 홍보를 해드리니까 그때 방송 계속 듣고 계시다가 그때 오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서두르지 마세요. 전문가 가입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네, 아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오늘은 그래도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네. 좀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괜찮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만, 네. 잘 지키세요. 아시겠죠? 저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잘 지키세요. 네. 약속해줘. 네, 잘 지키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변해도 계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는 변하면 안 됩니다. 평생 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은 밤 되시고요. 굿잠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장에도 내일 분위기 좋을 거예요. 네, 올라가라고 해놨어요. 네, 내일 올라가면 조금 더 상승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갈게요.